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여러분, 간을 좋게 하는 습관이 따로 있다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해요.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해독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간이 피곤하고 간세포가 굳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몸에서 해독 기능을 하다가 간이 지쳤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간을 좋게 하는 습관, 우리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이지 않게끔, 노폐물이 많이 쌓이지 않게끔 하는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폐물이 쌓이지 않게끔 하는 습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과식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저녁마다 야식을 하거나 저녁마다 회식을 하는 습관이 상당히 안 좋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담배를 피면 그 자욱한 연기가 우리 몸에 폐로 들어가서 전신에 독소를 만들잖아요. 그게 간에 전부 부담일 거거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밤에 잠을 잘 안 자는 거? 해독이라는 게요, 밤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몸에 낮에는 이제 우리 몸속에 있는 효소가 어떤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주로 이제 일을 하잖아요. 밤에는 소화가 아니라 이제 소화의 뒤처리, 정말 마지막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이 효소가 쓰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밤에 잠을 12시가 넘어서 늘 잔다? 아니면 아예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자기는 낮에 잠을 자는데 쪽잠을 잔다. 자다가 깨다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해독이 거의 안 된 채로 그 다음날 하루를 시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독이 안 된 채로 잠을 제대로 못 잔 상태에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여성분들은 어떠세요? 거울 앞에 앉아서 화장을 하려고 하면요, 요 눈 끝에 여기가 다 부어 있어요. 그래서 눈화장을 잘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전날 밤에 잔뜩 울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처럼 그렇게 눈이 부어있고 얼굴이 푸석푸석 하잖아요. 이게, 우리 온몸 구석구석 세포에 노폐물이 쌓여서 해독이 안 되었다라는 뜻인데요. 그때 가장 지쳐있는 우리 몸의 기관이 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간을 좋게 하는 습관, 소량씩 제때 음식을 먹고요. 그 다음에 야식은 되도록이면 피하고, 과식도 굉장히 안 좋겠죠. 그리고 잠을 제때 자는 거예요. 잠을 제때 충분한 양의 수면을 취하는 건데요.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제가 대입을 준비를 했을 때나 아니면 또 뭐 그 이후에 뭐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을 때나 그럴 때는 저는 잠이 많아서 참 슬펐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잠이 많을까? 근데 지금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제가 제 몸을 이렇게 진단을 해보면요, 제 나름대로 진단을 해보면 저는 한 7시간의 수면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끊지 않고 7시간은 자야지 제가 건강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4시간만 자도 된다고 하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8시간 잠을 자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같은 잠을 자더라도 그 잠을 자는 시간이 12시 이전에 잠이 드는 게 좋아요. 한 11시쯤에는 잠이 드는 게 차라리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수면 시간을 줄이더라도 그게 질 높은 수면이 될 수 있고요. 그게 간 기능에 아주 도움이 되죠. 제가 이제 비타민을 많이 여러분들한테 권하잖아요. 비타민 정말 가격도 싸고 평생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부담이 없는 제품이지만 저것만큼 우리 몸을 지켜주는 그 요긴한 참 그 원군이 따로 없거든요. 제가 가장 강조하는 비타민이 이제 비타민 B와 C잖아요. 간에도 비타민 B와 C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이 비타민 B, C를 빼놓고 뭐 음식으로 간을 좋게 한다. 여러분, 돈이 훨씬 더 들고요. 얼마나 번잡하고 힘든지 몰라요. 그냥 비타민 B, C는 여러분 식탁 옆에 항상 두세요. 저는 제가 비타민을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약국에서 취급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전 국민이 먹기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뇨약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혈관
습관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만 드셔도 좋을 텐데. 근데 제가 이제 약국에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순수하게 제 말을 잘 못 받으시더라고요. 어떤 제가 매출을 올리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걸로 생각하셔서 제가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일반의약품으로 되어 있는 비타민들 중에서 제일 좋은 걸로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 진약사몰에 인터넷 쇼핑몰 진약사몰에 이제 올려놨어요. 제가 굉장히 뿌듯했어요. 가격도 싸잖아요. 저는 이걸 전 국민이 먹게 했으면 참 좋겠다. 제 거랑 비슷한 제품 해외 직구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던데 제가 그런 것도 아주 환영해요. 여러분, 비타민 B는 B100 단위로 되어 있는 거요. 이게 어떻게 간에 도움이 되느냐. 여러분,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되어 있는 간장약을 사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간장약 안에 비타민이 좀 들어있어요. 아주 소량이긴 하지만 비타민이 들어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비타민이 다른 우루사라든지 실리마린 같은 이런 간장약에 비타민이 꼭 들어가야 그 효과가 제대로 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로 좀 넣어놨는데요. 그걸로 부족하고 아예 100단위로 되어 있는 거를 상시 복용을 하세요. 제 제품이 이제 제 진작사몰에 가보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비타민 B가 2가지가 있는데요. 그 둘 다가 B100 제품이에요. 저희 나라 식약처에서는 그 건강기능식품에 B 뒤에 100자를 정식으로 못 쓰게 규제를 해놓은 거예요. 왜 글쎄요, 그런 괜한 규제를 해놓았는지 알 수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제 몰에 들어가서 보고는, B100은 없던데요.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 이름으로 된 제품이 둘 다 B100이고요. 그 중에 하나 골라서 드시면 돼요. B100은 아침에 한 알, 점심에 한 알. 간이 안 좋은 분들은 점심 때 한 알 더 드시는 거 제가 권하고요. 비타민 B는 통증이 심한 사람, 또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사람, 신경이 예민한 사람, 또 머리를 많이 쓰는 집중력을 요하는 그런 사람들, 항상 피곤한 사람들, 누구에게나 다 권해요. 비타민 B는. 근데 이게 이제 간이 나쁜 사람들한테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비타민 B를 먹는 습관. 아침에 일어나면 비타민 B부터 처음에는 식후에 복용하시는데요. 제 제품 같은 경우에 나중에는 아침 식사 안 해도 그냥 먹었을 때 위장장애가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이 비타민 B를 먹는 거 간이 좋아지는 습관인데요. 이게 어떻게 이제 간을 좋게 하느냐. 여러분, 비타민 B는요, 우리 몸에 해독작용을 도와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될 때 일련의 화학 과정을 거치잖아요. 이 화학 과정에 전부 다 촉진제, 촉매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비타민 B거든요. 이 비타민 B가 제대로 없으면 사람이 먹었을 때 그냥 살만 찌고요. 몸이 비대해지기만 하지 기운은 더 없어요. 그래서 비타민 B1 같은 경우에 그게 마늘 주사라는 이야기도 있고 비타민 B가 1번부터 12번까지 나름 별명이 있거든요. 근데 이 비타민 B는 하나하나 따로 먹는 게 아니라 묶어가지고 하나로 복합제로 해서 100단위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우리 몸에 노폐물이 쌓이지 않고 그 들어온 음식이 깨끗하게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찌꺼기는 딱 배설되게끔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간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세포가 부활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간세포가 해주는 가장 좋은 중요한 역할인 그 해독이라는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줄여주는 거예요. 비타민 B를 충분히 먹으면. 그래서 해독할 게 몸에 많으면 항상 간은 그 많은 일더미에 쌓여서 간세포가 지치거든요. 이게 비타민 B를 열심히 먹어서 그렇게 복잡하게 간에서 해독해야 되는 노폐물을 아예 생기지 않게 해버리게 되면 처음부터 그냥 간이 이렇게 활력을 얻기에 좋게 되는 거죠. 또 비타민 C가 아주 좋은 그 습관이에요.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혈색도 좋아지고 피부 탄력도 생기고 피로감도 덜어지고 혈관도 좋아지지만요. 간에도 굉장히 좋은 게 간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비타민 C가 막아주거든요. 왜냐하면 비타민 C의 별명이 항산화제예요. 항산화제. 산화가 되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뜻인데 항산화, 산화가 된다라는 것이 간세포가 망가진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가끔 간 수치가 크게 오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간 수치는 한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3가지 종류를 그냥 우리가 일일이 다 기억하기 어려우면 대충 그냥 한 30에서 40,
50, 그 사이가 정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충 다 맞아요. 그런데 이 간 수치가 갑자기 뭐 100이 넘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뭐 어떤 사람 심하면 1000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는 2800까지 간 수치가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어떤 분한테 들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그거는 2800까지 갔으면 상당히 위험한데요. 어떤 사람은 간 수치가 60 나왔다고 저한테 자기 간이 많이 망가졌다고 그러면서 걱정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60은 여러분 하루 잠만 못 자도 60 나오거든요. 80도 나오거든요. 그런 거는 저절로 회복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냥 50 이하면 돼요. 그런데 간 수치가 제로는 아니잖아요. 간 수치가 제로는 아니고 정상이 한 30에서 49 사이라는 뜻이 있어요. 뭐냐면 그 간 수치라는 게 항상 간 세포가 일정 부분은 녹아가지고 파괴되어서 혈액 속에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 파괴되겠어요? 정상적인 간 세포 교체예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항상 새 것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체가 되거든요. 머리카락이 자라 나오잖아요. 머리카락 안 자라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다 상해가지고 부서져 버릴 거요. 근데 이 속에서 새 머리가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계속해서 새 머리카락으로 교체가 되는 거잖아요. 손톱도 그렇고 뭐 혈액도 적혈구도 120일이면 새 것으로 교체되거든요. 간세포도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너무 내가 피곤하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간세포가 한꺼번에 녹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 수치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100 이하라고 하면 걱정하실 거는 아니고 그냥 집에서 평안하게 잘 쉬기만 해도 되고요. 혹시 200, 300 가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간 수치가 500이 넘어갔다. 그러면 그리고 황달이 겹쳐왔다. 그러면 조금 심각할 수 있죠. 황달이 겹쳐왔다고 하면 그게 좀 중요한데요.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서 입원을 해가지고 절대 안정을 취하고 링거 수액제를 맞아서 좀 이렇게 혈액을 희석시키고 하여튼 그런 조치는 좀 하셔야 돼요. 이제 비타민 B, C,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먹으면 하루에 저는 간이 나쁜 사람들은 한 10,000ml 이상 먹을 거를 권하는데요. 그 정도로 먹으면 이미 병원에서 쓰고 있는 뭐 이렇게 그 B형 간염 때문에 만성 B형 간염 때문에 뭐 제픽스나 또 비리어드 뭐 이런 그 약을 처방받아서 평생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약을 쓰면서 이 비타민 B와 C를 겸해서 써보세요. 그러면 훨씬 이렇게 평소에 자기 자신이 느낄 거예요. 생활하는데 내가 삶의 질이 개선된다라는 걸 느낄 거고요. 병원에 가서 어떤 수치든지 검사를 했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이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먹으면 모든 바이러스가 그 활력을 잃어버려요. 바이러스가 불활성화 된다 그래요. 그래서 비타민 하여튼 이 C를 고용량으로 먹는 거 바이러스성 간염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요. 간이 좋아지게 하는 습관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하나 추가로 해서 먹는 것도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B나 C는 뭐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밀크시슬인데 이 밀크시슬도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그렇지만 간이 나쁜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더 좋은 간장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밀크시슬은 국화과 식물의 일종인데요. 이게 식물성 성분인 거죠.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그 원 성분명은요, 실리마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실리마린은 이제 제일 좋은 장점이 독성이 없다라는 거. 상당한 고용량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든지 독성이 없다. 이게 제일 좋은 장점이고요. 저는 그 전에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제약회사에서 나온 그런 제품, 간장약, 간 그려져 있는 간장약 거의 대부분이 실리마린 제제거든요. 그게 이제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취급하는 것은 실리마린으로서 그러니까 정확한 딱 우리가 원하는 그 성분으로서 190ml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 제일 함량이 높은 거예요. 190ml 아니면 뭐 120ml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제가 지금 진약사 몰에 만들어서 올려놓은 것은
유기농 밀크 시슬이 있고 일반 밀크 시슬이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유기농 밀크 시슬이고요. 요게 이제 일반 밀크 시슬이거든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일반 의약품으로 나와 있는 약국에 나와 있는 그 제품이랑 같은 라인이고요. 이거는 이제 국화과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농약을 좀 써야 되나 봐요. 근데 이제 유기농으로 한 제품이 좀 고급형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에서는 또 유기농 제품이 이게 좀 좋은 제품으로 정평이 나 있어서 제가 그런 성분으로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유기농 밀크 시슬 이 제품은 병을 따서 안에 열어보면 씹어 먹을 수도 있는 그렇게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정제예요. 그래서 씹어 먹을 수도 있고 맛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먹고 나서 제가 후기를 잘 살펴보는데 또 저희 주변 사람들한테 다 뿌리고 먹어보고 어떠냐 이렇게 제가 다 자료 수집하고 또 손님들한테도 후기 꼭 확인하라고 그러고 하잖아요. 유기농 밀크 시슬이 상당히 후기가 좋아요. 비타민 B, C를 이미 고용량으로 먹고 있었던 사람들 이걸 하나 더 먹으니까 날개를 단다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굳이 간이 나쁘지 않은 수험생이나 일반 직장인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한테도 그냥 은근히 먹으면 좋은 이번에 저희 딸이 이제 시험을 한 일주일 동안 보고 왔는데요. 저한테 활짝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밀크시슬 너무 좋아요. 이거, 전에는 비타민 B,C로 안 되는 거 경옥고 먹고 버텼는데요. 경옥고 며칠 먹으면 얼굴이 빨개져서 열이 올라서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밀크시슬은 그런 부작용도 없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말해서 제가 아주 기뻤어요. 하여튼 요 유기농 밀크시슬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밀크시슬 이거는 요것보다 가격이 아주 저렴해서 좋아요. 만약에 이걸로 드신다고 하면 여러분 하루에 2알이나 3알 정도 좀 양을 늘려서 먹어보세요. 그러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 밀크 시슬에는요 비타민 B1, B2, B6 이런 거를 첨가를 해놓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간장약에는 이 비타민 B를 넣어 놓는다고요. 이거가 들어 있어도 비타민 B는 고용량, 고함량으로 된 제품을 추가로 같이 먹으면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오늘 제가 또 생기산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생기산이 정말 좋은 간 치료제거든요. 지방간, 바이러스성 간염, 간 경화가 있는 사람들도 썼을 때 드라마틱한 치료 효과가 있고 완치된 사람들 제가 많이 봤어요. 평생 제픽스나 비리어드 같은 그런 간장약을 먹어야 된다고 한 분들이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고 막 뛸 듯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례도 제가 꽤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이 생기산을 먹고 평소에 간이 괜찮았는데 간 수치가 올랐다라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제가 좀 많이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도 저한테 소중한 고객이고 제가 잘 주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1000명, 10,000명이 먹어서 좋아도 단 한 사람이 어떤 안 좋은 반응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것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고 그런 사람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이 다 생기산 때문에 간 수치가 올랐다고 제가 확실하게 이렇게 확신은 안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 이제 그분들 좀 특이 체질이신 것 같고요. 제가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나름대로 계속 모색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생기산을 2종류로 이제 이렇게 분리를 시켰거든요. 종전까지 여러분들이 드시던 생기산은 진청색 포장으로 되어 있는 생기산이었을 거예요. 그거를 제가 생기산 2라고 하고요. 이제 새로 이번부터 만드는 생기산은 하얀색 포장이 되어 있고 겉 박스가 약간 노르스름한 흰색 내지는 그러니까 노르스름한 황토색이 들어가 있는 그 포장, 그 생기산을 생기산 1이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생기산을 드시는 분은 한 3개월 정도는 반드시 생기산 1으로 드시고요. 이미 생기산 2를 먹고 계시는 분은 그냥 계속 그걸로 드시면 돼요. 대부분은 생기산 2가 효과가 좋아요. 훨씬 좋아요. 그런데 가끔 이 특이 체질이신 분은 어떻게 찾아내느냐 제가 고민을 해서 새로 좀 순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어떤 성분의 함량을 낮춰가지고 제가 새로 만든 게 생기산 1인데요. 생기산 1도 그렇고 2도 그렇고 제가 위에 스티커를 하나 박스에다 붙여놨거든요. 생기산을 먹고 생기산 복용 중에 속이 불편하고 피로감이 생기면 혈액 검사를 받아보세요. 간 수치 검사를 해보세요.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저희 생기산을 먹고 병원에서 좀 한 3개월
동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아주 환영해요. 본래 중환자들이 제 생기산을 먹거든요. 뭐 투석을 하시거나 간경변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또 뭐 심장병이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뇌경색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주치 선생님한테 이제 이렇게 상담도 하시고 검사를 받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편해요. 왜냐하면 계속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니까 뭐가 잘못된 게 있다면 바로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다 좋아지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평소에 자기는 별로 아픈 데가 없었대요. 근데 이제 생기산을 먹고 갑자기 간 수치가 오르는 사람이 글쎄요, 천에 한 명, 만에 한 명 있을까요?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생각해서 미리 처음에 한 3개월 정도는 간 수치를 그냥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면 어떠냐. 근데 그 전조 증상이 제가 예측해 봤을 때는 속이 약간 울렁거리고 소화가 좀 안 되면서 피곤하거나 두통이 있거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좀 의심스러우면 그냥 바로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시고요. 본래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 생기산은 정말 이게 속이 꽉 막히고 극심한 위장병, 담적병, 소화가 안 되고 변도 못 보고 역류성 식도염 이런 사람들 먹으면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좋은 약이거든요. 근데 이거 생기산을 먹고 새삼스럽게 나는 소화가 더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생기산을 공복에 먹어보시고요. 그래도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다 하면 병원 가서 혈액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 이야기 하다가 생기산 이야기까지 흘러갔는데요. 항상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제가 고심하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